쭉 훑어보세요. 시작할게요. 기억나시죠? 알겠어? 조금 이따가 동일한 시험으로 봤을 때 커트라인은 뭐 있습니까? 20개의 커트라인. 그래도 너무 비인간적이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19개 커트라인을 하겠습니다. 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19개 커트라인으로 18개 밑으로는 선생님이랑 같이 남았고, 그래도 버스가 끊기면 안 되니까 한 11시까지만. 봅시다. 자, 볼게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실제로 다항식 파트에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인 구성이 뭐예요? 나머지 정리죠.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그거보다 먼저. 그렇죠. 나머지 정리의 가장 핵심은 식 세우기야. 대표적으로 1번 나머지 정리죠. 그리고 5번 나머지 정리고요. 그 다음에 7번 나머지 정리잖아요. 1번, 그 다음에 5번, 7번은 전부 다 식을 제일 먼저 잘 세우시는 게 첫 번째야. 자, 1번부터 먼저 볼게요. 1번 보시면 다항식 fx를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모 qx 나머지는 r이라고 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r이라고 쓸 때가 있고 rx라고 쓸 때가 있잖아요. 얘들아, qx의 뜻이 뭐예요? 기초부터 다 하자. qx의 뜻이 뭐예요? 왜 q라고 안 쓰고 qx라고 쓰고 얘는 rx가 아니라 r이라고 씁니까? 그렇죠? 우리가 얘가 똑같은 표현이 뭐야? 이거죠. fx의 뜻이 뭐야? 방정식? 식이죠. 식. 무슨 식? x에 관한 식이죠. x에 관한 식. 이해되시죠? 네, x로 만들어진 어떤 식. 그럼 얘는 뭐? x로 만들어진 어떤 식. 얘는 상수를 뜻하는 거죠. 그죠? x라는 게 없으니까. 별거 아니야. 소소한 거야. 그죠? 그리고 보통은 rx라고 쓸 때는 어떤 구조냐면 여기에 만약에 제곱이 있었어. 그럼 나머지는 어떤 애들이 될 수 있어? 1차가 될 수도 있고 상수가 될 수도 있죠. 어쨌건 x에 관한 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뒤에다가 괄호하고 rx를 쳐주는 거죠. x에 관한 식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1차로 나눈 거니까 나머지는 100% 누구? 상수. 그러니까 굳이 RX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죠. RX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어쨌건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구조는 이번에는 fx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그때의 목과 그때의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형태 변형이잖아요. 형태 변형. 위에 있는 식을 변형을 해서 밑에 걸로 만들어봐 라고 한 거니까 위에 있는 요 놈의 식을 우리가 똑같이 fx인가요? 여기에다가 는 해서 난 요거 만들려면 여기서 뭘 뽑아내야 돼? 2를 뽑아내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2를 뽑아내시고 나머지 있는 애들은 원래 있던 놈 그대로 쓰는 거죠. qx에 플러스 r 이렇게 써주면 결과적으로 얘가 뭐가 돼요? 몫이 되는 거고요. 요놈이 나머지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자, 이어서 선생님이 2번 풀지 않고요. 일단 나머지 정리 관련된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요. 5번 가겠습니다. 5번. 자, 얘 또한 여러분들이 식을 제일 먼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애들은 무조건 식 정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보시면 fx를 이번에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고요. 나머지는 5다. 그 다음 이번엔 q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그 다음에 몫에 대한 표현이 안 나와 있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 라고 했으니까 몫을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되죠. 없던 놈을 씁시다. 몫은 이렇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야 fx를 말이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그러면 그때의 몫이 있을 거고요. 뭐라고 할까요? q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q 프라임 x 그리고 그때 나머지를 구하세요인데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죠. 보통은 스몰 r 많이 써요. 이렇게 라지 r보다는 상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나머지 즉 상수 r을 구하십시오니까요. 조금 복잡한 구조의 나머지 정리 문제는 역으로 많이 갑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당연히 얘는 쉬워.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해야 될 짓이 뻔히 보이죠. 얘 딱 보면 뭔 짓을 하고 싶어져?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싶어져야죠. 얘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고 싶어야지. 그러면 답이 나오게 돼 있지만 자, 우리 수학이라는 놈의 기본은 뭐냐면 우리 이번에 삼각비라는 내신 과정 할 때도 공부를 하셨겠지만 문제 특징 그림에다가 뭐 90도면 90도 길이 같으면 갖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막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뭘 구하라고 물어봤는지를 찾아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뭘 구하래요? R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R이 뭔데부터 출발해? R을 구하라고 했는데 R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대입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F2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왕창 죽어서 R은 결국 F2네. 그럼 우리의 목표는 F2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안해요. F-2를 구하는 거죠. 그럼 F-2를 찾아가는데 F는 누구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난 널 보면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뭘 생각한다고? 이 문제를 이 식을 보면 마이너스 2를 넣고 싶어진다고. 근데 결국 봤더니 마이너스 1을 넣는 게 아니라 우리 뭐가 필요한 거야? 마이너스 2가 필요한 거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F에 마이너스 2는 해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에 곱하기 Q 마이너스 2 플러스 5 이렇게 만들어지죠. 난 이게 궁금하다니까? 얘가 답이라고요. 그죠? 그럼 나는 얘가 궁금한데 이 식기가 있잖아. 그럼 또 Q-2를 구해야 돼요. 그럼 Q-2는 Q는 여기 있으니까 얘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Q-2라는 그 값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죽으니까 마이너스 2대 1. 그럼 마이너스 2가 너무 많이 나오네. 하여튼 여기다 딱 대입하시면 그렇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의 플러스 5 구조에 의해서 F-2가 나오고 그놈이 답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선생님이 좀 이따 시험 본다고 했지만 풀이 과정을 다 보는 시험이에요. 안 맞췄다고 장땡이 아닙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 나머지 정리 관련된 문제인 선생님이 요거는 단원 순차적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은 별표 100만 개짜리 문제죠.
좀 까다로울 수 있으나 고등학교에서 너무 식상해서 안 나올 만큼 중요한 문제. 안 나온다고.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너무 그동안 중요해왔었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서. 다시 말해서 내신 대비를 하는 과정에 이따위 것도 못 풀면 대학 갈 생각을 하는 건 사기꾼 마인드. 자, 7번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나머지 정리 문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올림픽의 마라톤 같은 축구계의 월드컵 같은 그런 문제죠. 자, 7번도 마찬가지예요. 식을 잘 쓰는 게 첫 번째죠. 자, f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쓰셔야죠. 목. 보통 이제 써야 되는 게 많으니까 선생님은 q1x라고 표현을 할게요. 첫 번째 몫은 q1x고요. 나머지 6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를이죠. 또 다른 다시 한번 fx를 이번에는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목 q2x 그리고 나머지는 6x의 플러스 1 그리고 물어보는 것은 x-1에 x-2의 제곱을 목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십시오. 그죠? 몇 차예요? 지금 나누는 게 3차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몇 차? 확실히 얘기해. 2차야? 3차? 2차 이하죠. 그치? 그럼 2차, 1차 상수 중에 하나. 따라서 우리는 ax제곱 bx 플러스 c. 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2차죠. 더럽게 많이 가르치는데 이렇게 더럽게 자꾸 틀려요. 야, 이 소윤아. 왜 2차 이하지? 왜 2차 이하예요? A가 뭐일 수도 있습니까? A가 0이면 몇 차예요? A가 0이면 1차입니까? A가 0이면 1차 이하죠. 왜? 또 뭐가? P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건 얘는 2차도 표현할 수 있고 1차도 표현할 수 있고 상수도 표현할 수 있는 2차 이하의 구조. 난 이게 2차라고 표현하고 싶어. 그럼 뒤에다가 반드시 뭘 써놔야 돼? A는 0이 아니다를 써놔야 2차가 되는 거죠. 되셨죠? 자,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초집중. 얘기했어. 이거 녹화하고 있어서 막말을 못하겠는데 모르면 개병신. 욕하진 않았잖아요. 나쁜 말은 하지 맙시다. 나 혼자 할게요. 알았죠? 네. 진짜 모르면 안 돼요. 저희 반에서 욕 안 하기 규칙 정했는데 쌤도 안 하지 않아요? 이거 파면 500원이래요. 맞아요. 미리 한 5만원 내볼게. 자, 보세요.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야. 그러니까 어렵지. 어려운데 어려운 유형 중에 너무 중요한 거니까 기초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자, 출발합시다. 자, 보세요. 얘네 두 개가 힌트고 얘가 문제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미지수가 A, B, C, 미지수가 3개예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 미지수가 3개면 우리한테 어떤 조건이 몇 개 있어야 돼?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 보면 뭐 하고 싶어져야 된다고? 1 넣고 싶어져야 되고 얘는 2 넣고 싶어져야 돼. 그럼 F1은 6, F2는 13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건이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걸로 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쩔 수 없어. 풀이법을 어느 정도는 외웁시다. 적정선을 외우자. 자, 1차죠. 문제 스타일은 아시죠? 1차로 나누고 2차로 나누고 1차, 2차에 곱으로 나눈다가 이 문제의 포인트 핵심 기출이야. 아이고, 정말.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기요? 숙제도 똑같아요. 밀린 숙제가 있으면 오늘 숙제를 먼저 하시고 밀린 숙제는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이거 듣고 앞에 거는 조금 있다가 어차피 쉬는 시간 있을 거니까. 어쩔 수 없어. 중3들은 잔소리를 들으면서 커나가는 환경이니까 얘기하자면 자꾸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마인드나 행동을 하지 마세요. 아시죠? 뒷북치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계속 초집중해서 우리가 잘하는 애들이 하는 짓거리를 따라하라고 해요. 자, 출발. 1차, 2차, 1차, 2차에 고. 그럼 1차는 뭘 하냐면
가장 식상한 조건을 먼저 따른 거야. 뭐 1 대입해서 F1은 6입니다. 뭘 생각해 놓냐면 요거 쓰긴 쓸 건데 아껴놔야 돼. 왜냐면 막판에 쓸 거거든. 얘는 그냥 서브적인 역할이야. 중요한 건 누구냐면 너야, 너. 2차로 나눈 놈은 뭘 하냐면 나머지의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아까 그냥 1대입하고 2대입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내가 풀어야 될, 찾아내야 될 건 미지수가 3개고 이렇게만 해버리면 조건은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은 조건을 늘릴 수 없으니까 미지수 개수를 줄이는 거야. 3개 있던 미지수를 너에 의해서 미지수를 하나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자, 잘 들어. 잘 들어. 대표적인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대표적인 예. 뭘까요? 7, 3, 25? 되니까 이따 봅시다. 25를 나는 7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찾아낼 건데 이렇게 볼게요. 먼저 7, 15, 10이라고 합시다. 자, 얘 나머지 얼마예요? 나머지 얼마지? 4죠. 나머지 4. 자, 얘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나눠놓고 각각의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나머지 얼마 나오죠? 1이 나오고요. 여기서 나머지 얼마 나오죠? 3 나오죠. 다시. 그래서 합해서 나머지가 3인 꼴인 거 이해하시죠? 7, 14, 또 얼마야? 11이죠? 이렇게 하시면 얘는 나머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서 나머지 얼마예요? 4 나오죠. 그럼 네가 실제로 너를 통째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아. 이해됐어? 나머지 없는 애는 개무시하고 나머지 있는 놈. 결국 이 말 뜻은 뭔 말이냐면 야 25를 7로 나눈 나머지랑 12를 7로 나눈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너를 25를 7로 나눈 나머지와 25 중에 7의 배수를 뜯고 요 안에 7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는 나머지에 영향을 주지 않고 너만 열심히 풀어 제끼면 너에서 나오는 나머지는 어떻게 스피커 바로 앞에 앉아서 주무실 수가 있어요. 노래 부른다. 여기 그쵸 앉아있죠. 여기 나머지 똑같아. 됐어? 자, 그게 다시 봐봐.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fx라는 애를 누구로 나눈 거? 문제 노란색 부분이잖아. 난 fx라는 애를 x-1에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너한테서 튀어나오는 난 나머지가 궁금한 거야. 되셨음? 자, 갑니다. 자, x-1에 x-2의 제곱으로 나눈 놈에 대한 구조 이런 걸 찾을 거야. 되셨죠? 이걸 찾을 건데 잘 봐봐요. 잘 봐요. 이러한 스타일에서 나는 요 구조의 느낌으로 다시 볼게요. 요 구조의 느낌으로. 그래서 결론은 여기의 스타일이지만 두 번째 줄을 이용하기 위해서 요 자리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x-2의 제곱으로 나누는 두 번째 분석하는 거야. 그러면 x-2의 제곱으로 한번 나누는 걸 볼 건데 자, 여기 있는 이 fx를 실제 fx의 식을 다 따올 거야. fx가 여기 보여지는 fx는 몇 개의 표현이 있어요? 요거 fx죠. 는이라는 건 풀어나가는 과정의 순서가 아니야. 이퀄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뭐라고 생각해도 돼? 얘도 fx고 이것도 fx고 얘도 fx잖아. 선생님이 노란색 덩어리를 다 올려놔. 노란색도 어차피 fx니까 이 자리에 x-1에 x-2에 대한 제곱에 곱하기 qx. 나 이론 정리하는 거예요.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를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에요. ax 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냥 똑같이 쓴 거야. 우리는 여기에서 나머지 얼마야? fx를 너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이거잖아. 이해됐음? fx를 너로 나누면 나머지는 6x에 플러스 1이거든? 자, 여기 와서 볼게요, 또. 자, 얘는 선생님이 아까 25라는 애를 뭐 더하기 뭐 뜯어 쓰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요거 보세요. 나머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떨어집니까? 왜? 너한테 뭐가 있으니까. 여기 7이 있었던 애가 여기 7이 있는 셈이잖아. 14 같은 느낌이야. 그러면 나는 fx를 너로 나눴을 때 나머지인데
여기에서 fx를 너로 나눴을 때는 너는 나머지가 발생해? 안 해. 아까 구조랑 똑같다니까. 넌 안 생겨. 왜냐면 널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너에서의 나머지는 누구랑 똑같다? 6x 플러스 1이라는 너의 원래 나머지랑 똑같은 거지. 이해됐어? 그럼 이걸 말로 다시 써보는 거야. 봐봐. 요 구조를 말로 쓰면 야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6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쓰잖아. 그걸 여기에다가 갖다 쓰면 얘는 결국 뭐야? 너로 나누면 나머지는 너야가 되죠. 써볼게. 이게 뒷방 중요해. 너를 ax 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라는 너를 누구로 나눠? x-2의 제곱으로 나눠. 그러면 어떤 몫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누구? 6x 플러스 1이야. 이게 팩트인 거야. 됐어? 자, 양쪽 비교해 볼게요. 얘 2차죠? 당연히 2차 이하일 수 있지만 어쨌건 2차 구조예요. 여기 어때요? 2차 구조지. 그러면 뭐 대입해서 찾아내도 되지만 그냥 싹 전개해서 비교한다고 치면 이 몫은 뭐가 돼야 돼요? 상수가 되면서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얘는 알파벳 누구? a가 돼야 되지. 너 ax 제곱이니까 너도 a여야 ax 제곱이겠지. 아, 그래서 목 자리에다가 a 이렇게 집어넣으면 미지수 몇 개? 3개. 이퀄 너랑 너는 똑같은 놈인데 얘가 더 복잡하게 생기긴 했잖아요. 하지만 수학적으로 보면 미지수 몇 개야? 그렇지. 끝났네. 그러니까 나는 저기 복잡했던 요 자리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겠다고? x-2의 제곱에 a에 플러스 6x 플러스 1이라고 집어넣어버리면 원래는 심플했어요. 그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심플했지만 수학적으로는 미지수 3개를 갖고 있던 애가 보기에는 복잡하지만 수학적으로 미지수 하나를 갖고 있는 애로 변하고 그걸 우린 fx라고 하기로 했고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아껴놨던 놈 누구? 넣었다가 뭐 하시면 돼요? 대입만 하시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a 값이 나옵니다. 그럼 a 값이 몇? 이렇게 나오면 a 값이 예를 들어서 3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다가 3 딱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자, 결론 얘기할게요. 결론. 그 누구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팩트 정리만 해볼게요. 팩트 정리. 열심히 쓰고 있어요. 미친듯이 쓰고 있습니다. 자, 아니 여기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쓰세요. 네. 자, 결론 보세요. 이거 나 지워도 되죠? 말씀 같죠? 네, 그렇군요. 줄게. 자, 보시면 다시 정리할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숑 이것도 다 지우자. 지금 이렇게가 문제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럼 앞으로 이 문제는 딱 보시면 대빵에 이렇게 쓰는 거야. 아, 1차로 나눴고 2차로 나눴고 문제가 뭐예요? 위에서 나눴던 1차와 2차의 곱으로 나눴을 때 우리에게 뭘 물어보는 거야? 야, 목하고 나머지 값을 구해봐 라고 물어본다고. 그때 여기다가 3차니까 2차 이하야.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단어 쓰지도 마. 그럼 뭐 하면 돼? 내가 얘기했죠? 1차는 요거 막판에 쓰는 거고 2차로 나머지 개수를 줄이는데 이 주어진 2차식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x-2의 제곱 여기 곱하기 q2x만 안 쓰고 그 자리에 뭘 써? a 이렇게 쓰고 나머지 그냥 6x 플러스 1 쓴 다음에 뭐 대입하시면 문제 딱 끝. 이렇게. 쉽죠?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는 건데 선생님이 왜 원론을 알려드리냐면 이게 안 나온다니까 시험에. 너무 유명해서 안 나온다고. 너무 유명해서. 그럼 얘 변형 구조가 나오는데 변형 구조를 푸시려면 선생님이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느낌으로 풀어나가야 된단 말이야. 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또 다른 방법.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반적인 해설지 시중 문제집 해설지처럼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 라고 줄게요. 자, 심플하게 설명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어진 문제는 fx를 x-1에 곱하기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qx
과 나머지 ax 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라는 나머지가 생긴다라고 했고요. 얘를 구하십시오가 문제죠. 근데 우리는 위에 있던 조건,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얘를 강제로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를 바꾸는 거야. 잘 봐. 이거도 하나 더 해볼까? 25라는 애를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 다른 걸로 15로 나눴을 때 몫은 1이고요. 나머지는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미없다. 45 정도로 잡을까요? 45는 45 그리고 7 이렇게 하면 되죠. 자, 15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얼마? 몫은 얼마? 몫은 3. 나머지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죠. 미안해. 이것도 재미없다. 19 그럼 9 합시다. 그럼 얘는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잘 봐봐. 읽어보시면 그냥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면 15 곱하기 3 더하기 4는 49 이렇게 되지만 검산식이라는 애로 바라보면 49를 15로 나눴을 때 네가 나머지 제수, 피제수 이런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너를 너로 나눴을 때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쵸? 너를 너로 나눴을 때 뭐가 나머지인데 3 곱하기 15 3 곱하기 15 더하기 4라고 해볼게요. 수학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수학적으로 문제 전혀 없거든? 근데 나머지 정리에 검산식으로 읽으시면 문제가 발생돼요. 그렇지 않아? 왜? 49를 3으로 나눴더니 몫은 뭐야? 15. 나머지는? 말이 됩니까?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4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주체를 바꾸잖아? 그럼 상황이 달라져요. 자, 다시 가볼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는 fx를 너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상황을 바꿔서 위의 버전처럼 형태 변형을 하고 싶어서 x-2의 제곱으로 나눌게로 말만 바꾸는 거야. 그러고 나서 순서만 싹 바꿨어요. 그럼 찌끄레기 같은 애가 이런 애죠. x-1에 곱하기 qx 이렇게 된 거죠. 플러스 ax 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 잘 봐요.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fx를 너로 나누면 나머지는 이거래요. 근데 이렇게 순서 바꿔서 fx를 난 너로 나누는 거야. 그럼 얘가 뭐의 역할을 해? 몫의 역할을 하고 얘가 나머지 역할을 하는 건데 같을 수도 있어요. 자, 봐봐. 선생님 이거 아까 선생님이 지웠지만 이렇게 해볼게. 47을 15로 나누면 몫은 3이고 나머지가 2예요. 순서 바꿔볼게요. 47을 3으로 나누면 몫은 15고요. 나머지 얼마예요? 어때요? 이건 돼. 그런데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다는 거니까 이걸 팩트로 정리하면 안 되고 얘는 더더욱이 안 돼요. 왜냐면 2차로 나눈 셈이죠. 근데 뭐야? 2차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건 2차 구조라는 것 자체가 문제야. 2차로 나눴는데 2차가 나올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도 보세요. 안 되는 애 기준으로 해봅시다. 뭐 한 셈이야? 나머지에서 덜 뽑아온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3 더 갖고 와야 되죠. 그럼 너를 어떻게 분석하냐면 야, 너는 3도 있고 1도 있으니까 너 하나 더 데리고 와서 3이 15개가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 그러고 남은 거 1이야 라고 해서 몫이 16이고 나머지가 1 이렇게 분석하듯이 얘한테도 뭐가 있어? 너를 아직 갖고 있을 거야. 왜? 기본 틀은 2차니까 너 2차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너라는 애를 너로 뽑아내야 돼. 그래서 x-2의 제곱 x-1 qx에다가 더하기 너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너가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연습 한번 할게. 자, 봐봐. 선생님 막 써볼게. 5x 제곱에 쉬운 걸로 하자. x 제곱에 마이너스 10x에 플러스 1 안에 x-2의 제곱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 어떻게 만들면 돼? 전기를 하면서 맞춰나가면 되잖아. 얘는 마이너스 4x니까 뒤에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6x가 필요하고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3이 필요한 거잖아요. 너 안에 너 있네. 우리 마음이야. 그죠? 야, 요 안에 x 플러스 1 들어가 있어? 제곱? 들어가 있겠죠. 뭐 하면 되니까? 너 전개해서 비교했을 때 2x니까 너는 마이너스 12x가 필요할 거고 플러스 1이니까 똑같이 끝. 막 만들 수 있잖아요. 얘도 똑같아. 이 안에 누가 있을 거야? 너가 더 있을 거니까
x-2의 제곱으로 만들다는 거지. 근데 최고창이 얘 전개해서 얘 만들 거니까 같아요? 다르니까 뭘 만들어야 돼? 앞에? A 잡아놓고. 그리고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더 있어야 너랑 너가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지금 얘랑 똑같은 거야. 난 너에서 너를 더 뽑아낸 거야. 아직 얘가 뭔지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 항이 몇 개냐면 3개예요. 더하기 기준으로 쪼개는 게 항이잖아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뭐가 있어요? x-2의 제곱이라는 공통이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뽑아내시면 x-1에 곱하기 qx 얘한테 남아있는 건 플러스 a 남아있고요. 닫고 네모 박스가 남아있어요. 됐음? 자, 얘 는 이퀄이에요. 는 결국에 뭐야? fx야. 그럼 다시 해서 자, fx를 너로 나눴을 때 얘 지저분하지만 어쨌건 목지고 얘가 나머지예요. 말이 길지만 다시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몇 번째 줄에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더럽게 생긴 애가 얘가 뭐랑 똑같은 애냐면 누구랑 똑같은 애예요? q2x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박스는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얘가 바로 6x 플러스 1이었단 말이야. 그럼 다시 돌아가서 봐봐. 6x 플러스 1인 거죠, 이 박스가. 요 파란색 밑줄이 요 파란색 밑줄이니까 결국 아 너는 누구였어? 너였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야. 팩트는 뭐야? 그럼 요거 쓸 자리에다가 뭐 쓰면 돼? 얘 몫에 A 집어넣고 갖다 쓰시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최종 결론이긴 하지만 다시 얘기한다. 선생님이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안 나온다니까 시험에. 근데 왜 공부해? 이걸 알아야 얘 변형 문제를 풀지. 변형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야 이거 A로 바꿔서 갖다 집어넣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복잡한 설명 드린 거야. 공부 꼭 하세요. 진짜 나와. 나 잘 가르친단 말이야. 진짜 나온다고. 믿어. 알았어? 잘 가르치는 거 뭐 고객님들이 평가를 하시겠지만. 그럼요. 지울게요. 그럼요. 자, 우리 3-2의 내신 과정을 진행하는 건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다시 2번으로 가셔야겠죠? 2번. 선생님이 정확히 1시간 기준으로 계속 쉬는 시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2번 봅시다. x 플러스 y는 3 그리고 x제곱에 플러스 xy에 플러스 y제곱은 10 그랬을 때 우리에게 x세제곱에 더하기 y세제곱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이걸 못 풀 수 있죠. 이걸 못 푸는 건 뭘 모르기 때문에 곱셈공식. 곱셈공식 몇 개? 겁나 많잖아. 변형도 해야 되고 그죠? 별의별 거 다 있어.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 자, 선생님이 첫 번째는 이렇게 방법 풀어봅시다. 주어진 조건을 잘 보시면 xy라는 미지수 2개, xy라는 미지수 2개 그리고 이런 구조가 생겼는데 잘 보면 얘네 비주얼이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의 형태로 만들면 뭔가 되지 않겠어? 다시 말해서 x가 몇, y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x 더하기 y가 뭐 5, x 곱하기 y는 3 이렇게만 하면 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x가 몇, y가 몇이 아니라 합과 곱을 한번 찾아내고 싶어가 목표가 된 거야. 자, 그리고 이 문제의 또 하나의 특징을 잘 보시면 얘들아 x랑 y랑 자리 바꾸면 답이 달라질까? x 자리에 y 쓰고 y 자리에 x 쓰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 문제를 이렇게만 바꿔볼게요. 얘랑 얘의 문제가 만약에 그럼 x랑 y랑 자리 바꾸면 답이 달라져요? 같아져요? 달라지지. 왜 문제가 완전 바뀌어. 2x 더하기 y랑 2y 더하기 x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 위에 조건에 있는 문제는 똑같단 말이야. 그걸 보고 우린 뭐라 그러냐면 들어보셨습니까? 대칭형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다. x랑 y랑 자리가 바뀌어도 그놈이 그놈이야 의 구조.
대칭형 연립방정식. 요거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한번 써볼게요. 예. x제곱 xy 더하기 y제곱은 10. 이 비주얼이 좀 더 익숙하죠? 그렇죠? xy에 관한 대칭형 연립방정식. 그럼 우리는 뭘 찾냐면 합과 곱의 구조를 찾을 거예요. 그럼 얘를 형태 변형할게요.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xy는 10 되셨죠? 3 갖다 집어넣으시면 9고요. 암산 좀 하자. 9. 마이너스 xy 넘기면 플러스 xy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따라서 여기서 xy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곱을 찾았고요. 합을 찾았죠? 됐어요? 네. 그럼 재갑시다. 그럼 우리는 야, x 세제곱에 y 세제곱은 얼만데? 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셔야 돼? 얘 공식 몇 개죠? 얘 공식 몇 개짜리예요? 요거에 쓸 공식이 삐리리 삐리리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인수분해 공식이고요. 하나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출발! 곱셈 공식의 변형부터 갑시다. 곱셈 공식의 변형. 즉 x 더하기 지금 확보면 돼요. 더하기 y의 세제곱에다가 필요한 너가 나오잖아. 근데 너 말고도 나오니까 걔를 어떻게 해야 돼?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걔 말고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야 실제로 나오는 애는 얘에서 너 말고 나오는 애가 뭐야? 3x제곱 y랑 3xy제곱 맞아요? 그걸 죽여야 되죠? 마이너스에 3x 2개 y 하나 3x 하나에 y 2개 공통인수 누구? 3xy가 공통인수 뽑아내고 나면 남는 거 x 하나 y 하나 이렇게가 되죠. 그럼 우리 갖다 집어넣으면 끝나겠네. 그죠? 이게 뭐야? 곱셈 공식을 변형한 거. 곱셈 공식는 해서 얘 넘어가면 곱셈 공식이니까. 그 다음 인수분해 공식 있죠? 인수분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인수분해는 더하기부터 출발하죠. 얘가 더하기면 더하기 출발,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출발이죠. 풀어주세요. 뭐죠? x제곱 빼 더하기면 빼기 빼기면 더하기예요.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뭘로 푸는 게 편해요? 위에 걸로 푸는 게 편하죠. 굳이 난 밑에 걸로 풀고 싶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뭐 해야 돼? 제곱이 얼마인지도 찾고 그쵸? 그리고 너 해서 요 덩어리를 찾아야 되는데 요 덩어리 찾는 것도 뭐 그닥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xy가 마이너스 1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제곱의 합이 얼마예요? 11이죠. 제곱의 합은 11이고 xy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플러스 1 돼서 12가 될 거고 너는 3이었고 정리하시면 되죠? 되셨어요? 자,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나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이 문제랑 이제 당장 당장 이 문제랑 직결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이 타이틀 뭐라 그랬습니까? 대칭형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찾아낸 건 xy의 합과 xy의 곱이거든. 자 소윤이 막 자는데 내가 소윤이를 깨우면서 소윤아 합, 곱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튀어나와야 되게? 어떤 단어가? 그게 뭐예요? 그렇지. 우리는 뭐뭐의 합, 뭐뭐의 곱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근과 계수 관계가 떠올라야 된다. 단지 근과 계수 관계를 할 때 뭐뭐의 합, 뭐뭐의 곱에 쓰이는 알파벳이 누구야? 알파, 베타잖아. 알파, 베타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그치.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에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 자, 마인드를 싹 바꾸는 거야. x, y를 누구처럼 바라본다고? 알파, 베타처럼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쟤네는 누구의 근이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죠. 그런데 x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다른 알파벳 누굴 쓰자? 일반적으로 누구 쓰지? 아무나 써도 되지. k 써도 되고 뭐 아무나 써도 돼. 근데 일반적으로 t를 많이 쓰죠.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얘기했다는 건 k를 써도 되고 q를 써도 되고 p를 써도 돼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수학 선생님들은 나 말고요. 수학 선생님들은 약간 꼰대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쓰는 알파벳을 주로 쓴단 말이야. 너네 생각해봐. 어떤 도형에서
어디에 길이 구하래. AB라는 선분 길이 구하래. 그럼 AB에다가 뭐 P 이렇게 쓰니? 보통 그쵸? X 많이 쓰잖아. 미지수를 습관적으로 X로 쓰지. 거기에다가 뭐 Y 쓰면 큰일 나? 그렇지 않아.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나머지 정리해서 나머지가 상수야. 거기다가 A 쓰면 큰일 나? 더하기 R 안 쓰고? 안 큰일 나. 근데 더하기 A를 딱 써봐. 그리고 모든 선생님, 수학 선생님한테 갖고 가서 그 다음 못하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뭔 얘기부터 할 것 같아? 너 나머지를 A라고 쓰니?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야. 틀리지 않지만 선생님들은 뭔 생각을 하냐면 이 새끼 공부 안 한 놈, 공부 별로 안 하는 놈 이렇게 취급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술형 채점을 위해서도 그냥 남들이 쓰는 걸 주로 쓰는 게 좋은 거예요. 틀렸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관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x랑 y야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근각계수 관계를 역으로 하는 거야. 방정식을 보면서 합과 곱을 찾는 게 아니라 합과 곱을 아니까 방정식을 거꾸로 만드는 거죠. 어떻게? t제곱 합의 부호 바꾸는 놈이 옳지 않죠? 누구? 마이너스 3t 곱 그대로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오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이런 거 찾아서 너라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 즉 x는 알파 또는 베타 쓰듯이 t는 x 또는 y야 이런 걸 쓰자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다른 방식 한번 풀어본다 그랬어. 잘 봐. x도 근, y도 근이죠. 아 이렇게 풀면 바보야. 근데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걸 좀 다양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근이면 우리 막 대입해도 되죠. 그러면 x제곱 빼기 3x 빼기 1은 0 성립하겠죠? y제곱 빼기 3y 빼기 1도 0 성립하겠죠? 선생님 상 넘길게. x제곱은 얼마? 3x에 빼기 1 맞죠? 아유 소리 더하기 1 그럼 x 세제곱은 얼마겠어요? 3x 제곱에 더하기 x겠죠? 양변에 x 곱하니까 난 x 제곱도 꼴배기가 싫어서 x 제곱은 또 누구냐면 너랑 똑같죠? 또 대입해요. 3x에 더하기 1 됐습니까? 그러면 x 세제곱이 누가 된 거냐면 9x 더하기 3에 더하기 x니까 결국 뭐 10x에 더하기 3이랑 똑같대요. 뭐가? x 세제곱이. y 세제곱은 어떻겠어? 이 알파벳만 바꾸면 되겠죠.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럼 우리 주어지는 저 문제. 야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얼마니? 라고 하면 x 세제곱 대신에 뭐? 10x에 더하기 3 y 세제곱은 얼마니? 10y에 더하기 3 정리하시면 10 괄호시고 x 더하기 y에 더하기 6 x 더하기 y는 얼마? 3 답은 3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굉장히 많다는 걸 내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기본적인 마인드는 합과 곱의 구조인 대칭형 구조를 보시면 근각계수 관계를 생각해내는 힘이 필요하다고. 아 이렇게 허접한 문제는 니네가 어떻게 하든 다 풀어. 미안한데 공부를 좀 적당히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 y는 3 빼기 x 해서 y자리에다가 3 빼기 x 대입해서 풀었을 거예요. 틀리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렇게 하면 뭐가 튀어나오는지 알아요? y는 3 빼기 x를 y자리에다가 대입하잖아? 그럼 x에 관한 몇 차씩 나와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거 나와요? 이거. 여기에다가 x 집어넣어. 그러니까 약간 메비우스 띠처럼 돌고 도는 구조예요. 뭘로 풀어도 다 목적지는 다 똑같아. 방법은 나왔지만. 그러니까 나쁜 방법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목표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5등급, 6등급이 목표 아니잖아. 1, 2, 3 찍을 거면 이런 문제가 보면 그냥 무턱대고 미지수 2개, 하나가 1차? 그럼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 나쁜 방법이 아니라 쉬운 문제에서만 쉽게 적용이 돼. 까다로운 문제는 이걸로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합, 곱 이게 딱 떠올라야 된다고. 중고등 연계되어 있는 학원에서 선생님 얘기했잖아. 나의 단점은 중등 수학을 개뿔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시험기간 다음 주면 이제 고등학교 시험기간이에요. 우리 학원은 고등학교 시험기간에 선생님들 휴무를 드린단 말이에요. 중학교 시험기간에 중등 선생님들 휴무를 드려요. 지금 중등 선생님 한 분 안 나오셨단 말이에요. 2분 안 나오셨죠. 2분 지금 휴무거든. 나 내일 중학교 2학년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개 떨려요.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단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의 수업을 들을 수 있냐면 고등부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중학교 선생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선생님인데 고등부 내신을 띄워본 선생님과 중학교 선생님인데 고등학교 과정을 알아서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잖아. 나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줄줄 돌려서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 체크는 결국 뭐? 여러분들은 좋은 선생님께 수업을 듣고 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시면 대칭형 연립 구조를 아셔야 돼. 자, 최종 결론 하나만 얘기하고 우리 쉬었다 할게요. 잘 봐. 잘 봐봐. 대칭형 연립 구조라는 느낌 이제 뭔지 알았어? 문제를 보면 우리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연립 구조인데 x제곱 마이너스 뭐가요? 5xy에 플러스 y 세제곱 이거 대칭형이에요? 아닌 거죠.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대칭형인 거예요. 그렇죠? 2xy에 플러스 x 세제곱에 플러스 y 세제곱은 5. 얘네 둘 다 묶어도 대칭형인 거죠. 그치? 여기에 마이너스 들어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얘는 대칭형이 아닌 거예요. x랑 y랑 바꾸면 너네 2 빼기 5랑 5 빼기 1은 엄연히 다르잖아. 얘는 y 세제곱에 x 세제곱이랑 x 세제곱에 y 세제곱이면 분명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대칭형이에요. 대칭형 연립방정식의 근, 그러니까 x과 y 값의 마무리 공통점은 뭐냐면 x랑 y랑 자리 바꿔도 똑같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구했더니 x가 1일 때 막 대입해서 풀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 y가 5라는 근이 나왔대. 그럼 자동으로 또 다른 근은 뭐하게? x가 5일 때 y는 1입니다. 이것도 같이 늘 따라다니는 거야. 왜? 자리 바꿔도 성립한다는 건 근도 자리 바꾼 근이 같이 늘 쌍쌍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칭형 구조에 대한 구조도 열심히 보셔야 돼요. 까다로운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한 구조에.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약 한 4분의 1 정도의 문제를 풀었나요? 큰일 났네요. 네. 몇 개 풀었죠? 네, 5분의 1을 풀었네요. 자,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20분에 바로 딱 시작할게요. 지금 방금 4문제 받은 거 못 맞을 거 같아요. 이거 하나 더 틀릴 것 같아.